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CJB 모닝와이드 두 번째 소식 최혜윤 리포터와 만나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 딱히 취미가 없는데 하고 작아지는 분들, 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 고민 해결입니다. 제가 이곳을 다녀왔거든요. 어떤 곳에서 어떤 취미를 만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해보시죠. 취미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림도 그리고 싶고 쿠키도 굽고 싶고. 맞아. 식물도 키우고 싶었는데. 너 거기 몰라? 어디? 바로 여기. 어디?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놀아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취미의 발견. 자격 조건은 소통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케이. 나이, 직업,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취미로 하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같이 놀자는 제안에 고민도 없이 들어선 곳.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재밌어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대표님, 여기 오면 세상의 모든 취미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벌써 구석구석 재밌는 게 한가득이네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회원들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취미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놀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내가 하고 싶은 혹은 할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려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모두가 취미를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취미 공유 공간입니다. 처음에 자기개발 모임을 하다가 다들 고통스럽게 자기개발하는 걸 보고 좀 더 즐겁게 놀이 개념으로 자기개발을 해보자 해서 취미 공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공모전도 나가서 입상하게 되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취미 공유 문화를 만들고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드디어 이곳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주하게 뭐가 이것저것 준비되는 걸 보니 이제 곧 시작될 클래스의 취미 공유자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요, 아크릴 캔버스 그리기 수업이고요. 가족 사진을 바탕으로 예쁘게 색깔로 칠하면서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담는 그런 수업입니다. 오, 너무 재밌어 보여요. 아니, 근데 이 취미 공유 플랫폼은 그럼 어떻게 알고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SNS를 검색하다가 너무 흥미로워 보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같은 취향과 시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은 저도 한번 참여해보려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초이고 민트초코를 좋아해서 민초라고 지었어요. 제 취미는 베이킹, 피아노, 요리이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수업 전에 자기소개도 하네요. 네, 맞아요. 서로 이제 친밀함을 느끼도록 하려고 이제 예쁜 이름 아니면 자기들이 추억할 수 있는 이름을 다 각자 가지고 계셔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소통의 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닉네임을 정해보실까요? 뭐하지? 고민되는데? 자, 고민 끝에 제 닉네임은 윤포터 당첨입니다. 자기소개까지 야무지게 진행해봤는데요. 쿠키 굽는 것도 재밌어하고 뭐 식물 키우는 거, 그리고 이런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림도 선생님께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캔버스 위에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을 그리며 행복한 추억을 꺼내보는데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 그때의 순간은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일일 회원이 된 저도 제 자신과의 추억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재밌겠어요. 지금 다들 가족,
연인 이런 사진들을 하는데 저는 제일 사랑하는 게 저라서 저를 그리고 있거든요. 옆에 루이저님 보니까 남자친구인가 봐요. 네. 오,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올해 첫 벚꽃 보러 갔었거든요. 그림은 이렇게 예쁘게 계속 남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해주려고 선물해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배경으로 시작해 인물의 디테일한 부분 순으로 꼼꼼하게 채색을 하는데요. 처음 도전하는 이들도 누구나 쉽게 익히며 만족스러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나 봐요. 안 맞는 상태에서 네. 옆에 거 같이 칠하면 이 경계가 이렇게 겹치면서 색깔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깨끗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스킨 컬러를 칠하신 다음에는 바로 머리카락을 칠하지 마시고 좀 떨어진 부분. 취미를 위해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기꺼이 내는 사람들, 정말이지 취미의 진심이었는데요. 어느덧 완성된 작품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멋집니다. 오늘 이렇게 그림 예쁘게 완성시켜 봤는데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림 그리면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좋은 경험이 됐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자기애를 뽐냈던 저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 어딘가 모르게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2시간 만에 완성된 제 그림. 너무 만족스럽고 예쁘죠? 잘했죠? 잘했네요. 어머, 이렇게 하루 만에 배워서 완성작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저와 함께한 도제님, 오늘 우리 수업 같이 들어봤는데 제 그림 좀 어떤가요?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서 약간 질투납니다. 아 근데 도제님도 어머 다들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그리고 그렇게 다들 그리시네요. 취미공유 플랫폼 함께하면서 좀 어떤 점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공간에서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취미를 이렇게 수강도 하면서 저는 또 취미 공유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이제 칵테일이라는 취미를 여기서 공유도 하고 공유하면서 또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부작 일상의 취미를 더하며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이곳에선 배우는 즐거움은 물론 나눔의 행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림 취미 공유하셨던 도제 선생님은 분이잖아요. 여기 처음 알게 되신 게 학생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강의를 먼저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칵테일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주에서 이런 취미를 같이 즐길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런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없으면 내가 다른 분한테 알려드려서 이 취미를 같이 공유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먼저 열게 되었고 강의를 듣다 보니 다른 취미도 또 관심이 가져서 제과 제빵 이런 것도 들어봤고요. 조화로 이제 레터링 꽃 만드는 것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것저것 취미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미를 위해 소비만을 해왔다면 이곳에선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B2B 혹은 B2G를 통해 취미 공유자의 재능을 뽐낼 수 있기 때문. 현재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그리고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워크숍 형태로 출강 및 클래스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칵테일 수업 역시 워크숍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칵테일이라는 게 술을 좀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통칭해서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든 칵테일은 함께하는 순간을 빛내주기 마련. 갖가지 색감과 향을 절묘하게 배합해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본업을 떠나서 좀 일상의 탈출, 새로운 그런 재미, 소소한 재미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 이런 취미 공간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색적인 자리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 걸음 달려 오시더라고요. 다양한 재료들을 조합하는 재미도 쏠쏠. 직접 만들고 시음까지 해보는데요. 누군가는 톡 쏘는 청량감을, 또 다른 누군가는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칵테일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이 칵테일 클래스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칵테일을 먹어만 봤지 이렇게 제조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공간에서 또 이제 마음에 맞는 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니까 정보 교류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농촌에 있어서 외로울 수가 있는데 좀 외로움도 좀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좀 이런 루틴을 살았는데 평소에 일상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니까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저는 상큼한 오렌지 주스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 제조에 나서봤는데요. 요거 못 참죠. 쉐킷쉐킷 흔들며 스트레스도 안녕. 맛이 기대돼요. 맛은 말이죠.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일단 오렌지 주스 맛이긴 한데 상큼함과 감칠맛이 배가 된, 상큼함이 2배, 감칠맛이 5배가 된 오렌지 주스 같은 맛이랄까요? 혼자 사부작 즐기던 취미를 취미 공유 공간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바쁜 일상의 활력소를 채워봤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느끼는 여유와 행복,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공간에서 놀고 즐기고 배우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공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찾아와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취미 공유 문화가 직접 체험하면 정말 재밌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생소하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가까운 곳에 취미 공유 공간이 많이 생기고 취미 공유 문화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만의 취미 버킷리스트 취미 공유 플랫폼에서 도전해보세요. 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거기에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는 외향형 분들은 물론이고요. 왠지 좀 쑥스러운데 하는 내향형 분들까지도 이렇게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제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두가 편하게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익 창출까지 취미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와,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한번 다양한 취미를 직접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골라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네. 매력이 있는 취미 공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즐겁고 새로운 활력 찾아보시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기상 앱을 보니까는 공기 네.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황사 또 미세먼지 소식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궁금증도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와의 차이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황사는 어디서 불어오는 건지 또 없앨 수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황사가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네. 맞으시고요. 네. 황사라는 게 이제 대륙에서 떠다니는 그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불려 올라간 모래먼지들이 멀리까지 날아가다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보통 황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주로 봄철에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가 섞여서 날아오게 되는데요. 심할 때는 이렇게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햇빛이 흐려지면서 노출된 지면이나 지물에 이렇게 흙이 쌓이기도 하고 흙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보통 중국이 이제 황사 발생지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 몽골 황사의 경우에는 높이가 100m 이상 치솟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속 수십 미터에 달하는 태풍급의 어떤 모래바람이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수천 킬로 정도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면 그래요? 영향권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이렇게 지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편서풍이라는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네.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이 되고 또 멀리는 이제 일본이나 태평양 연안까지도 영향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이 사막이 낮은
지역에 있지가 않아요. 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만나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황사는 미세먼지와는 다른 건가요? 우선은 그 미세먼지랑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제 발생 원인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사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지대의 흙먼지가 주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우리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이제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인위적인 화학물질이라는 점에서는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냐라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분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는 이제 그 칼슘이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토양 성분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는 질산염이라든지 암모늄, 황산염 같이 이제 유해 성분들, 금속 화학물들이 섞여 있는 먼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자 크기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작은 입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황사는 그보다는 약간 더 큰 한 2배 정도 되는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사가 보통 보면 하늘을 누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황사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토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칼리 성분, 이제 석회질의 알칼리 순성분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비를 중화시키는 어떤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이제 순기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혹은 이제 바닷물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플랑크톤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호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뭐 그 건강에 악영향이라든지 이게 그 먼지가 노출될 때 중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안 좋은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몽골이나 중국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황사의 원인이 되는 지역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사막화가 더 가속화되는 문제 이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막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온난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100년간의 세계적으로 전체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70년 동안 몽골 지역만 따져보자면 2.1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제 고온이 빨리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더욱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의 경우에 이제 숲이 사라지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황폐화된 숲들이 이 지역을 이제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좀 보완해 보겠다라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막화를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기도 하고요.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목축인데 우리가 그 몽골 보통 이제 유목의 나라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가축들 사육과 함께 이게 몽골산 캐시미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염소 사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소가 사실은 초지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동물입니다. 이게 먹이를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발굽이 날카로워서 어린 싹들을 다 이제 좀 죽이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목축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광물 자원이 여기 많다 보니까 광산 개발이 요즘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경우에 이제 중국에 싼 값에 이런 광물들을 수출하면서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원인들을 좀 제거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이런 그 황폐화되는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온난화 혹은 과도한 목축 그리고 광산 개발로 인해서
실제 몽골의 전체 면적의 76%가 사막화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강이나 뭐 호수가 말라가는 현상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네. 나날이 갈수록 네. 조금 더 그 문제가 많이 몸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황사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호흡기는 물론이고 예전에 산성비 황사 때문에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인가요? 네, 황사에 노출되면 우선 이제 호흡기 질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기침이나 뭐 재채기나 콧물 가래 같은 증상들이 이제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경우에 특히나 기능이 감소하는 문제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 좀 드시면 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황사 먼지가 실제로 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황사 산성비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까지는 사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는 입자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미세먼지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 나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깊숙이 침투를 해서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유해 물질에 섞여 있는 비율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흡수되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은 뭐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황사의 경우에는 이 먼지나 모래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눈이나 점막 코에 좀 더 자극을 주는 것들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사에는 사실 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성분들이 거의 이제 혼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혼입돼 있다고 한다면 마스크를 좀 더 잘 써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사도 예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황사 정보를 제공하고요. 읍면동 단위로 1일 4회 기상통보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유입 경로라든지 유입 시점 그리고 황사의 강도를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 내에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단위 면적당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이것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예상될 때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렇게 경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옅은 짙은 매우 짙은 이렇게 황사 단계를 이제 강도를 다르게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나 생활정보, 건강생활정보들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이 뭐 수치보다도 이런 정보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생활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예보를 보면 요즘은 미세먼지 많이 확인하시고 또 봄에는 황사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오존에 대한 경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거고 또 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차이는 있습니다. 날씨 정보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요즘은 또 세분화돼서 대기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아마 일상생활에서 어떠할까 영향을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농도 수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치화된 농도 수준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보통 뭐 좋다 나쁘다 혹은 보통이다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야외 활동이나 이런 데 좀 참고를 하신다든지 또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는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호흡기 질환에 좀 취약한 계층들에서는 좀 보호자들의 주의도 같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기 상태가 안 좋을 때 건강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게 또 한참 챙겨 다녔던 게 언제인지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네, 이게 장기간 노출될 때 우리가 건강 영향이 누적돼서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이나 이제 얼굴에 먼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좀 위생관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해주셔서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신경 써주시고, 근데 워낙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피해 호소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몽골에서 관련된 대응들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수준이 격차가 좀 생기다 보면 산업화를 위한 그 노력들을 후발적으로 하는 국가들을 네. 제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제적인 공조나 협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몽골과 이런 그 대기질에 대한 교류 협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부터 특히 중국과 같이 맑은 하늘 만들기라고 해서 청천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황사 발원지나 주변 지역의 경제적인 규제 이런 것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재정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지속하시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텐데 국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노후 경유차라든가 화력 발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작은 노력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질 예보도 좀 잘 챙기고 먼지 줄이는 노력하면서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씨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올봄에 유독 더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까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좀 잘 챙겨 먹게 되면 입맛도 살리고 또 더위로 떨어진 체력을 잘 지킬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은 부추, 무기질이 풍부한 양고기, 냉한 성질을 가진 가지,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는 더덕 등인데요. 네. 입맛도 살리고 또 기력 보충하는 식품들로 미리미리 여름 오기 전에 체력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 보충도 잘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4 SBS 희망TV 기부 콘서트 1부가 방송됩니다. 일품의 맛을 만나다. 정말 맛있다. 최고를 향한 1등 솔루션. 역시 맛있다. 제천 일품육. 인문, 사회, 과학, 문화, 예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가야 되나 지금? 시간이 됐나? 예. 가자, 학교 갑시다. 가자. 응. 반말해야지. 그래.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나누는 사랑 더하는 행복 CJB Have a dream in my heart, my love. Shine like the stars in the sky. I have a dream in my heart and my soul. Love to... 샤크. 가벼우니까 수시로 꺼내서 한 번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샤크 에버파워 시스템 네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지금까지의 안마의자 이 정도로 만족해요? 제스파 안마의자의 기준 190도로 뒤집다. 안마의자의 기준을 뒤집다. 제스파. 면도 직후의 깔끔함을 오랫동안 필립스 마이크로 초밀착 쉐이빙을 만들다. 닿지 않던 굴곡까지 스캔, 표면 수염까지 들어올려 절삭. 경험하세요. 차원이 다른 깔끔함을. 필립스.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시원시원한 사이다. 내랑 사이다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사이다 사이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지금 요즘엔 나랑 그 사이다 제로. La lune est libre, je crois, qui rayonne au-dessus. 내가 찾던 여행, 그곳을 호텔스타콤 앱에서 예약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움직임과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을 말이죠. 당신의 헬스케어 로봇, 보디프렌드.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야,
거의 3시간 동안 금연한 거야, 너. 주말 내내 금연했네. 팀장님, 금연하신 겁니다. 내가? 언젠가 금연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아! 금연 상담은 1544-9030.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는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나는 안다. 어떻게 하면 하루가 근사해지는지. 시도 때도 없이 운동하는지. 더 강한 내가 될 수 있는지.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나는 안다르. Stretch your life. 안다르. 차가운 여름 여기서 시작. 3배 더 차가워진 아이스테크로 3배 더 강력해진 시원함. 아이더 온더라. 세상에 없던 기술적 시원함. 아이더.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축제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장에서 빠르게.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명인 제약.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 안마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편안하게. 국내 최초 리클라이닝 안마베드. 코웨이 비렉스. 7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오페 레티놀 효과. 레티놀 4X로 단 7일 만에 꽉 차오르는 밀도 탄력. 알아볼수록 레티놀은 아이오페. 기아 체험 24시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98 기아 체험 24시간, 2000 기아 체험 24시간, 2002 기아 체험 24시간. 안녕하세요. 2009 SBS 희망TV. 저희 가수님 응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죠. 기부도 하고 콘서트도 보고. 기부 콘서트 화이팅! 기부 콘서트 화이팅!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주고 사랑받는 나는 당신 사랑고. 제가 올해로 15살인데요 15년 인생 중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워라 보고파도 어머니의 목소리
한 그릇 뚝딱 말아 든든하게 먹고 가다가.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소년 가장으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가족 돌봄 청소년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만나고 싶다는 말밖에.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한창 밖에서 뛰어놀거나 학업에 집중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 저도 오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안녕하세요. 예, 가수 진성입니다. 기부 콘서트라는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즐겨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SBS 희망TV.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최영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총 9부로 진행되는 2024 SBS 희망TV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기부 콘서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중훈입니다. 또 MC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자, 가은 씨,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가족 돌봄 청소년이란 가족이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불가해서 어른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을 위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18만 명 정도 가슴 아프네요.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한참 그 친구들하고 뛰어놀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정신이 없을 나이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가장이 돼서 생계를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네. 자, 2024 SBS 희망TV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기부 콘서트. 네, 콘서트 티켓 판매금 전액은 저희가 이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기부가 되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이고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돌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호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울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제 유일한 가족 사진이거든요. 이게 저희 아버지시고 어머니 그리고 저 어릴 때입니다. 가족 셋이서 있을 때가 좀 그립기는 하죠. 지난해 4월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수호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겨울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엄마 가자. 수술 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 예,
오늘은 첫 외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불과 몇 개월 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어머니. 수호가 학교에 있는 사이 뇌출혈로 쓰러져 7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또 울어? 왜? 뭐가 문제야? 응?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약 후유증 때문인지 아니면은 뭔지 지금 평소에 왔을 때보다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갑작스레 자신을 떠날까 두렵기만 한데요. 어머님이 얼마나 알아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올 때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약간 어머님 만세 해보실까? 만세. 만세 해봐 엄마. 만세. 처음에 워낙 뇌출혈이 많으셨기 때문에 뇌출혈이 있었던 것만큼은 뇌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고 그만큼은 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100% 옛날로 돌아가실 수는 없고요. 재활병원에서 꾸준히 재활치료하는 게 환자분의 예후라든지 사회적으로 복귀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살도 안 됐었는데 어머니까지 쓰러지니까 되게 막막했어요. 그냥 이제 혼자서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생각하고.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힘이 들지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생활비나 그런 병원비나 그런 데로 많이 나가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 수호는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늘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른 고깃집에서도 했었었고 그리고 학원 알바도 했었었고 또 상하차 알바도 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수호에게 휴식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개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이 빠듯해 여러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힘을 써야 하다 보니 고단하기도 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인데 월세나 뭐 어머니 병원비나 아니면 아버지 카드빚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다 오로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사회에 제대로 발을 내딛기도 전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 지내는 공간.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한데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 결국 꺼내든 건 또 라면입니다. 혼자 지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때우려고 가격도 부담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웬만하면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상.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 집에 가장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또
어머니까지 쓰러지니까 되게 막막했어요. 이제 혼자서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생각하고. 처음에는 생일님하고 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그냥 가끔 좀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이지만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있는 수호.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데요. 작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결국엔 제가 집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대학에 합격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수호.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찾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납골당입니다. 여기 있어. 올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터놓습니다. 여기만큼은 뭔가 아주 먹먹해져가지고 마음속으로 아빠한테 신세한탄을 하죠. 왜 좀만 더 있다 가지라고 생각도 하고 대학 가는 것만 보고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한동안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냥 말없이 안아주시고 같아가지고. 한없이 다정했던 아버지이기에 더욱 그립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나왔어. 여기 있어. 응? 어떻게 왔어? 차 타고 왔어. 버스 타고.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 응?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 응. 지팡이나 그런 거 보조장치 있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퇴원을 고민할 만한데 아직 그 정도가 너무 멀게 보이니까 그게 언제 퇴원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수호의 바람은 가족과 함께 그저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갑작스레 전해진 부고 소식. 수호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얘가 아빠고요. 얘가 엄마. 아버지를 보내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와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펑펑 울었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엄마를 그리워할 그런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에 전념할 것 같고 또 일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랑